바쁜 아침 시간에 오늘 주식시장의 핵심 관점 포인트들만 모아서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글로벌 시그널로 앵커 브리핑의 문을 열어왔지만 오늘은 특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지수가 새로운 역사를 쓰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던 2021년 이후 무려 4년 만에 천선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1064선은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시기 이후에 기록된 수치 중 가장 높은 최고치에 해당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1000스닥을 넘어 3000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장중에 아주 강하게 작용하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특히 어제 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유입이 평소보다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지수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관의 코스닥 순매수세가 역대 1위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단 1거래일 만에 그 기록이 경신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2조 6,00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수세였으며 특히 ETF 매수세 속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시장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때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교육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인해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패시브 자금의 유입은 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는 코스닥 지수 자체보다 우량주 150개를 모아놓은 코스닥 150 지수의 상승세가 훨씬 강력했습니다. 전체 코스닥 지수가 7% 상승할 때 코스닥 150 지수는 11% 넘게 오르며 역대 상승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모로 놀라운 기록들을 쏟아냈던 어제의 시장 상황에 대해 증권가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상승의 배경으로 코스피와의 키 맞추기와 정책에 대한 신뢰, 그리고 원화 강세 압력을 세 가지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앞으로의 핵심 관건은 실제 기업들의 실적 수치와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2018년의 아픈 기억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발표될 코스닥 기업들의 성적표를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주시하고 분석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전해진 긴급 속보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상향 조정하여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 축소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산 비중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여 목표 범위를 벗어날 때 발생하는 기계적인 매도를 막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연기금이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어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소식 뒤에 방금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인상 소식은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세 대상 품목과 맥락이 파악되는 대로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자세하게 관련 내용을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코스닥 이야기로 돌아와서 업종별 상황을 살펴보면 어제는 코스닥을 지탱하는 주요 축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대형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소 밀리는 듯했던 로봇 관련주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급등에 힘입어 극적인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수급이 특정 섹터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적이며 특히 우리 시간으로
29일 새벽에 발표될 테슬라의 실적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실적은 2차 전지와 로봇주들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기 체크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알테오젠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준비함에 따라 그 빈자리를 누가 메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뜨겁습니다. 알테오젠의 공백은 시총 상위권에 있는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나 에코프로 형제와 같은 2차 전지주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정부의 바이오 펀드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펀드의 자금 동향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시장이 독자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간밤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업종별 차별화 흐름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주는 선방했지만 2차 전지와 로봇주들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며 엔비디아는 대규모 투자 소식에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인텔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5% 넘게 추가로 빠지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납품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에 경쟁 우려가 커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최근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기보다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야간 선물이 0.8%대 강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들이 시장에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 사이 발표된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의 보고서 중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눈길을 끕니다. 시티는 새로운 메모리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하며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40만 원으로 크게 높였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나온 증권사 리포트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메모리 가격 상승 전망을 그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메모리 산업의 가치 평가 기준을 기존의 장부 가격 기준에서 현금 창출 능력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BM의 등장으로 메모리 시장이 파운드리형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어 새로운 밸류에이션 방식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실제 반도체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에 어떤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또 다른 주요 이슈로는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총력전 소식입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현지 기업들과 산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대거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방산과 우주, 그리고 인공지능과 핵심 광물을 아우르는 총 6건의 규모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최종 수주 결과는 올해 6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만약 팀 코리아가 선정된다면 조선 방산 테마의 큰 호재가 됩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여러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국증권과 녹십자는 긍정적인 실적에 힘입어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했지만 LG이노텍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조선 기자재 업체 중 엔진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하게 나타나며 한화엔진이 시간 외에서 급등했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당분간 시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기에 발표되는 성적표들을 하나씩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이 보여준 급등세로 인해 이제 시장의 모든 시선은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결국 지금의 이 강력한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현재 우리 시장의 상승 여력에 대해 깊이 있는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000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시대를 연 만큼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의 투자 가치와 전략을 꼼꼼하게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대국들도 미국과 동일하게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인상한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시장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변수로 갑작스럽게 등장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여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완수 대표님은 이러한 관세 압박이 과거의 사례들처럼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미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번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대상 품목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목재, 그리고 의약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섹터들이 오늘 실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는지는 개장 이후에 매우 세밀하게 추적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하겠지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장은 현재 풍부한 자금 유입과 더불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무려 2조 원 넘게 순매수한 것은 단순한 일회성 유입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수급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동안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만 움직였던 시장의 에너지가 이제는 중소형주가 포진한 코스닥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과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스 등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업종들이 저평가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국민연금의 투자 규제 완화 등도 기관 자금 유입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코스닥 기업들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으므로 개인 투자자들도 변화된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들여다보면 5천선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상승했던 대형주들의 추세가 현재는 다소 주춤하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현재의 높은 지수대에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투자자들은 2026년의 미래 실적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시장의 긴장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이미 지수를 충분히 끌어올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아랫단에 위치한 우량 중소형주들이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찾는 순환매 장세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의 현명한 투자 전략입니다. 신규 매수 기회를 찾는다면 2025년과 2026년의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추천합니다. 또한 전력기기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를 아우르는 에너지 밸류체인 분야도 확실한 실적 뒷받침이 예상되는 유망한 곳입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을 1200선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정부 출범 이후 85% 상승한 것에 비하면 코스닥은 여전히 가치 정상화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60% 정도의 상승력을 보여준다고 가정할 때 1150에서 1200선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치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관세 이슈가 부각되는 날에는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코스피 대형주들보다 코스닥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의 주력 수출주들이 관세 노이즈로 변동성을 보일 때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닥 시장이 훌륭한 대안처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2025년에 겪었던 관세 리스크에 비해 지금은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 방식이 훨씬 체계화되어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자국 내 인플레이션과 소비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무한정 관세를 올리기 힘든 배경이 됩니다. 코스닥의 주요 섹터별 상황을 점검해보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최근 급등 이후 다소 고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감지됩니다. 로보틱스 분야 역시 피지컬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라와 있어 지금은 추격 매수에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반면 2차 전지 섹터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역할 증대로 인해 다시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분야도 최근 눌림목 구간을 지나며
다시 상승을 준비하고 있으며 화장품과 엔터주들도 글로벌 실적을 바탕으로 반등 중입니다. 코스피가 대형주 위주로 순환매가 돌았듯이 코스닥도 실적주와 기대감주가 번갈아가며 지수를 끌어올리는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입니다. 결국 지수 자체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업종이 주도권을 잡고 순환매의 중심에 서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수익률의 핵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으로 수급이 도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종목 선정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코스닥 종목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거나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아픈 경험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별 종목을 하나씩 골라내는 것이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업종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해당 섹터의 우량주들을 골고루 담고 있는 테마형 ETF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2차전지 소재 분야가 유망해 보인다면 핵심 소재 기업 10개를 모아놓은 전용 ETF를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역시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면 관련 기업들을 묶어놓은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무엇을 살지 고민될 때 반도체 ETF를 사면 두 종목 모두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종목 선택이 고민될 때는 ETF를 통해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코스피 ETF와 코스닥 ETF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장은 코스닥 쪽이 더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코스피가 5천선 안착을 위해 횡보하는 동안 코스닥은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중 국회 비준을 이유로 든 점은 다분히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정 국가를 콕 집어 압박하는 것은 대미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를 강조한 것은 캐나다와의 갈등 속에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캐나다의 자동차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공장 설립이나 공급망 문제를 건드려 실익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와 관세 노이즈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장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발언이나 외신 보도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으니 실시간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지금 시기에는 작은 악재에 흔들리기보다 큰 흐름에서 주도 업종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들을 꼼꼼히 챙기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시장의 급박한 변화와 핵심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이며 이어지는 시장 분석과 전문가 진단을 통해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